이명웅 대인배 결정 500억 마다한 이유? 웅조 임금님 행차한 마을회관의 비밀? 트로트 황제 지명웅이 지난해 소속사인 물고기 뮤직으로부터 총 233억 원가량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물고기 뮤직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명웅이 물고기 뮤직으로부터 받은 수입은 정산금을 포함해 총 233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는 정산금, 용역비 약 192억 원의 물고기 뮤직이 아직 지급하지 않은 미지급 정산금 31억 원, 이명웅 목 배당금 10억 원을 합친 금액이다. 2022년에는 정산금과 배당 7억 5천만 원 추정을 합쳐 143억여 원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87억 원, 59%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2015년 설립된 물고기 뮤직은 이명웅의 1인 기획사로 총 직원 수는 5명이다. 신정훈 물고기 뮤직 대표는 이명웅이 미스터 트롯을 통해 대중에 알려지기 전부터 함께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명웅이 물고기 뮤직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고 신 대표 외 2인이 50%를 갖고 있다. 물고기 뮤직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물고기 뮤직의 지난해 매출액은 360억 5,600만 원으로 전년 356억 9,800억 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영업이익은 113억 5,900만 원이다. 매출액 구성은 음원 등반 공연 수입이 248억 1,400만 원, 미디어 콘텐츠 수입이 50억 1,700만 원, 광고 수입이 15억 8,900만 원, 임대료 수입 1억 1,900만 원, 기타 수입 45억 1,6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음원 등반 공연 수입은 전년보다 9%가량 감소했는데 콘서트 횟수가 줄어든 탓으로 보인다. 이명웅은 지난해 7번의 콘서트를 열었는데 이는 전년 10번과 비교해 줄었다. 이명웅 콘서트는 피케팅, 피 터지는 티켓팅으로 유명하다. 앨범은 지난해 모래 알갱이, 도 오어 다이 등 2개를 발매했다. 전년에도 DMHR, 폴로로이드 등 2개의 앨범을 내놨다. 미디어 콘텐츠 수입은 전년보다 490% 급증했다. 유튜브 채널인 다임HRO가 지난해 5월 구독자 수 150만을 돌파한 영향으로 보인다. 쇼츠 채널도 추가로 개설했는데 지난해 5월 조회수가 9천만을 넘기기도 했다. 미디어 콘텐츠 영역이 커지면서 다른 분야 활동을 다소 축소하는 모양새다. 광고 수익은 전년보다 57% 줄었다. 이명웅은 키움증권, 쌍용차, 메이류업, 청원아이스, 덴티스, 세정그룹, TS트릴리온 등 다양한 브랜드 광고 모델로 활동 중이다. 물고기 뮤직은 2021년 10월 마포구 소재 6층 건물을 48억 원에 사들였다. 2022년에도 8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추가로 취득했다. 회사는 2022년 6월 마포구 건물로 4억을 이전했다. 임대료 수익이 1억여 원 수준에 그친 것은 해당 부동산을 회사가 4억으로 사용 중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물고기 뮤직은 이외에도 보험료로 14억 4,300만 원을 지출하고 기부금도 2억 원을 지출했다. 눈길이 가는 점은 이명웅에게 지급한 정산금, 용역비 이 2022년 136억 원과 비교해 56억 원, 41%가량 늘었다는 것이다. 비용 측면에서는 앨범 제작 비용이 2022년 40억여 원 대비 크게 줄어든 4억 원가량에 그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물고기 뮤직 외상 매출금도 지난해 103억 원가량으로 전년 대비 528% 급증했다. 이명웅의 잠재적 재산인 물고기 뮤직 기업 가치도 크게 늘었다. 향후 미래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자산만 고려한 순자산은 236억 원으로 전년 171억 원 대비 38%가량 늘었다.
물고기 뮤직이 지금 당장 청산해도 이명웅 목만 118억 원에 달한다는 의미다. 이명웅은 2020년 미스터트롯에서 압도적인 득표율로 1위를 차지하며 명성을 얻었다. 2021년 TV조선과 계약 종료 후 하이브 등으로 수백억 원대 이적설이 나왔지만 신 대표와의 의리를 지켜 물고기 뮤직에 남았다. 물고기 뮤직이 이명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이 온전히 반영된 것은 2022년부터다. 이명웅 만난 삼시세끼 10주년 PD 시즌 11 손호준과 함께 풀인터뷰. 삼시세끼는 자급자족 유기농 라이프를 담은 예능 프로그램이다. 2014년 11월 시즌 1을 방영한 후 어촌편, 산촌편, 바다목장편 등으로 시즌을 거듭했고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했다. 10주년 기념 삼시세끼는 라이트를 붙여보다 더 가볍고 웃음으로 가득한 내용을 꾸렸다. 제작진은 10주년 특집과 관련해 부담감은 당연히 있었다. 새로워야 한다는 생각과 동시에 기존 삼시세끼 시리즈를 좋아하는 시청자분들의 니즈 또한 고려해야 했기에 더욱 어려운 프로젝트였다 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질단 기존 삼시세끼 시리즈에서는 한 집에서 한 시즌 내내 머물렀다면 이번 삼시세끼 라이드에서는 집을 옮겨 다니면서 좀 더 가볍게 촌캉스 하는 것처럼 놀러간 듯이 그곳을 즐기고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씨였다며 기존 시즌에서는 자급자족을 강조했고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재미가 있었다면 이번에는 출연진들이 짐도 직접 챙겨오고 외식이나 야외 활동에도 전혀 제한을 두지 않았다. 그래서 출연자들이 더 가벼운 마음으로 자연스러운 상황에 녹아들며 조금이나마 차별화된 재미가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10년 동안 지속해온 삼시세끼 시리즈의 강한 관성 덕분에 새롭게 변화하려 했던 시도들이 첫 촬영 후 유명무실해지기도 했다. 출연자들이 필요한 재료와 짐을 모두 직접 가져온다던가 제작비로 식비를 쓰게 되면 나중에 노동으로 갚는다든가 하는 장치들이 평창 촬영, 첫 촬영 이후 모두 사라졌다라며 촬영 첫날 차승원 씨와 유해진 씨가 둘이서 앉아 말없이 열무를 다듬는 걸 지켜보면서 굳이 다르게 만들려고 어떤 장치를 넣는 것보다 그냥 이 둘이 자연스럽게 앉아있는 걸 보는 게 어쩌면 더 삼시세끼답고 그걸 시청자들이 더 보고 싶어 할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후 촬영에서는 굳이 그런 라이트다운 장치들을 더 고집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차승원과 유해진은 서로 다르지만 10년이란 세월을 쌓으며 가까워졌다. 제작진들은 차승원 씨와 유해진 씨는 정말 다르다. 차승원 씨는 실내 헬스클럽에서만 운동하고 야외 활동은 싫어한다. 반대로 유해진 씨는 밖에서 뛰고 산을 오르는 등 이러한 야외 활동을 훨씬 좋아한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것을 인지하고 이해한다라고 촬영 당시를 돌아봤다. 그들은 그런 모습이 현장에서도 많이 보이는데 예를 들면 돼지고기 김치찌개를 좋아하는 차승원 씨가 돼지고기가 들어간 김치찌개를 안 좋아하는 유해진 씨를 위해 참치김치찌개나 어묵이 들어간 김치찌개를 끓여주거나 계란 후라이 완숙을 좋아하는 유해진 씨가 완숙을 좋아하는 차승원 씨를 위해 묵묵히 완숙 프라이를 먹는다. 이런 사소한 배려가 10년간 쌓인 두 분의 케미인 것 같다 라고 말해 훈훈한 분위기를 전했다. 앞서 삼시세끼 라이는 방송 전부터 이명웅의 출연 사실이 알려져 이목을 끌었다. 방송 내에선 차승원과 유해진이 이명웅 출연 사실을 접하고 기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예능 출연이 거의 없는 이명웅은 어떻게 삼시세끼 라이 때 섭외됐을까? 제작진들은 보통 삼시세끼 시리즈에서 게스트를 섭외할 때는 출연자와 친분이 있는 게스트를 먼저 고려하는데 이명웅 씨 같은 경우는 전혀 친분이 없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엔 좀 어색해하기도 했다 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편해지고 친해지는 것 같았다. 촬영이 끝난 후 연락처도 교환하고 서로 안부 인사도 하는 것 같다라며 이명웅 씨가 평소에 워낙 두 출연진의 팬이라 촬영하러 오기 전에 차승원 씨, 유해진 씨의 출연작들을 모두 다시 보고 왔었다. 특히 유해진 씨가 타짜에서 마셨던 조니워커 블루 라벨을 선물로 사오고 타짜에서 했던 대사들도 다 외우고 있을 만큼 찐팬이었다. 방송에 나오진 않았지만 심지어 유해진 씨 성대모사도 꽤 그럴듯하게 했었다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명웅 외에도 김고은, 도경수, 이광수 등 기존 멤버들과 친한 배우가 등장해 더 시청자의 재미를 더했다. 이에 이명웅 씨를 제외한 다른 분들은 모두 기존의 두 출연진과 친분이 있는 게스트들이었다. 이명웅 씨 외에도 김고은 씨, 김남길 씨, 엄태구 씨 모두 바쁘신 와중에 감사하게도 시간을 내주셔서 덕분에 재미있는 촬영을 할 수 있었다라며 더운 여름에 촬영하느라 너무 힘들었을 텐데 이 기회를 빌려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다. 그리고 감자를 사러 아침부터 평창에 오셔서 막걸리를 얻어먹고 갔던 이광수 씨, 도경수 씨도 기억에 남는다라고 전했다. 시청자들이 삼시세끼와 같이 잔잔한 프로그램에 다시 열광하기 시작했다. 프로그램 측면에서 보면 질상을 다루는 프로그램은 특별한 서사가 없어 순간 눈길을 끌만한 자극성이 없다. 그런데도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제작진들은 심심한 평양냉면 같은 맛. 그래서 질리지 않는 맛이다. 그런 게 심시세끼 시리즈의 매력이 아닐까 생각한다라고 자신했다. 끝으로 다음 시즌에 대해 사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서 말씀드릴 건 없는 상황이다. 그래도 다음 시즌을 하게 된다면 호준 씨를 비롯한 완전체로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희망적인 미래를 전했다. 3. 이나은 옹호 논란 곽튜브. 반성의 기미는 없네. 문 좋아서 유튜버로 돈 벌어. 전현무 계획. 전현무 계획이 MBN 채널 S 공동 제작 7회에서는 게스트로 출연한 먹방 크리에이터 힙합이 먹방 전설이 공개돼 놀라움을 안기는 한편 전현무가 철가방 요리사 임태훈 셰프와 대환장 케미를 발산하는 모습이 펼쳐진다. 이날 전라남도 목포 길바닥에서 힙합 임태훈 셰프를 만난 전현무 곽튜브 곽준빈 는 오직 목포에만 파는 중간을 먹기 위해 특별한 중국집을 찾는다. 여기서 힙합은 사장님에게 2그릇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요청하더니 먼저 나온 중간 한 그릇을 단 2입 만에 클리어한다. 이 모습을 바로 코앞에서 직관한 곽튜브는 아니 라며 말인 못하고 전현무는 땅을 치며 포복절도 한다. 하지만 힙합은 아무렇지 않은 듯 너무 맛있다며 해맑게 웃어 현장을 초토화시킨다. 이어서 추가로 주문한 중간 2그릇과 짬뽕이 서빙되자 힙합은 또 한 그릇을 순삭한다. 이에 전현무조차 뭐야 이게. 뭐 하는 사람이야 라고 외치고 곽튜브는 실제로 보니까 충격적인 속도다. 나는 진짜 운이 좋아서 유튜버로 돈 벌고 있구나 라며 자조 섞인 감탄을 내뱉는다. 곽튜브가 먹방 유튜버의 놀라운 능력에 무릎을 꿇은 상황 속 전현무는 임태훈 셰프에게 잘하는 중국집을 어떤 걸로 판단하냐고 묻는다. 이에 임태훈 셰프는 우선 기본은 짜장, 짬뽕, 탕수육이고 여기에 라면서 자신만의 특별한 중국집 주문 법칙을 공개해 모두의 귀를 쫑긋하게 만든다. 그런가 하면 전현무는 쉬지 않고 먹는 힙합에게 언제부터 많이 먹는다는 걸 알았냐고 묻고 힙합은 모유도
동생 것을 다 뺏어 먹었다고 하더라. 아버지도 환갑이신데 라면 10개를 드신다고 답해 충격을 안긴다. 이어 전현무는 계속해서 CSI급 맛분석을 펼친 철가방 맛 탐정 임태훈 셰프에게 솔직히 이 식당 음식과 본인 요리 중 어떤 게 맛있냐며 예리한 질문을 투척한다. 임태훈 셰프가 확답을 피하자 곽튜브는 여기 셰프님과 붙어서 이길 수 있냐고 재차 묻는다. 그럼에도 임태훈 셰프는 그건 말씀 못 드리겠다고 답하지만 전현무는 여경래는 이겼는데 여긴 못 이긴다 라며 그가 출연한 흑백 요리사까지 소환한다. 그러자 임태훈 셰프는 아우, 여경래 셰프님, 안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라고 진저리를 쳐 현장을 뒤집어 놓는다.